친구는 많아도 막상 전화할 사람은 없다. SNS 속 수많은 팔로워들 중 진짜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몇 명일까? 이런 고민처럼 우리는 왜 함께 있어도 여전히 홀로일까? 오히려 요즘은 다 함께 홀로 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듯하다. 오늘 이야기는 가십이나 루머가 지배한 세상에서 유독 긍정적인 말을 듣는 사람이 되도록 도울 것이다. 비공식 자리에서 유독 좋은 인상을 남기고 상사에게 좋은 기회를 얻을 확률이 많아지고 좋아요만 기대하는 가짜 인생인 SNS보다 더 깊은 유대를 만들 수 있는 기회와 같은 것들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각박해지는 관계 속에서 첫째, 나를 올가매는 감정을 챙기고 둘째, 자율적으로 내 삶의 규율을 정하고 셋째, 이성적으로 생각하며 넷째,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하버드대학교 학사를 거쳐 교육대학원 석사 및 박사 과정을 밟은 류시안에 져서 성숙한 어른이 갖춰야 할 좋은 습관이라는 책과 저의 생각을 더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멘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우리는 유리멘탈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 유리멘탈은 후천적으로 형성이 되는데 이 유리멘탈의 사람들은 딱 두 가지 행동을 보입니다. 첫째, 상대의 말에 끈질기게 반박하거나 역으로 상대를 공격한다. 둘째, 냉담하게 문제를 회피해버린다. 그런데 이건 어린 시절 성장 환경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현대사회의 압박도 유리멘탈 형성에 영향을 주지만 그보다는 부모에게 과도한 통제를 받았거나 반대로 과도한 사랑을 받게 되면 온전한 자아인지를 형성할 기회를 잃어 유리멘탈을 가질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이죠. 유연성을 발휘해 상대방의 피드백을 선의의 가르침으로 여기고 발전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원인은 뒤로 하고 우울, 불안, 초조감에 시달릴 뿐 아니라 타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꽤 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이 유리멘탈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비즈니스 파트너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친구와 가족들에게 미움을 살 수도 있죠. 기회를 잃고 관계에서 가정에서 충실하지 못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삶을 원하는 사람은 없는데도요. 당연한 얘기이겠지만 대부분 나를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나를 돌보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유리멘탈을 유지하도록 협박을 받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납치, 공갈, 협박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협박에 시달릴지 모릅니다. 어떤 대상으로 인해 좋았던 기분을 순식간에 시궁창에 빠뜨린 적 없으신가요? 넌 왜 그렇게 이기적이니? 내가 널 위해 해준 게 얼만데 내 부탁을 거절해?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날 무시할 수가 있어? 계속 그렇게 하면 너 집에 들어오지 마. 너 계속 그런 식이면 나 집 나갈 줄 알아. 정서적 협박. 미국의 심리학자 수잔 포워드 박사가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이는 비정상적인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데 불합리한 요구, 위협, 압박, 침묵 등을 통해 연계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죄책감, 두려움, 부끄러움 등을 안김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그저 습관적으로 이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무서운 건 협박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대우를 당연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서적 협박을 하겠지만 협박을 받는 사람도 상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마지못해 그들의 대우를 당연시하는 거죠. 이게 지속되면 그 협박을 하는 사람의 한숨 한 번으로 나의 기분은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오히려 이런 경우는 드물고 가장 가까운 가족관계, 고부관계, 연인관계, 친구관계, 심지어 고용관계에서 이런 관계가 형성된다는 건데요. 정서적 협박은 남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이 만들어낸 일종의 심리게임 혹은 전략으로 그 시작은 한 사람의 성장 과정과도 연관이 있죠. 그들도 모릅니다. 본인이 정서적 협박자라는 것을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처벌형 협박자. 지금 돌아오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문 잠궈버릴 거야. 지금 안 오면 우린 끝이야.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나도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어. 두 번째, 자해형 협박자. 지금 돌아와. 돌아올 때까지 안 자고 기다릴 테니까 내 말대로 안 하면 콱 죽어버릴 거야. 세 번째, 책임 전가형 협박자. 네가 말을 안 들어서 엄마랑 아빠가 싸웠잖아. 오늘 내가 다친 건 네가 걱정하게 해서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 다 너 때문이야. 네 번째, 피해자 코스프레형 협박자. 난 형편없는 인간이야. 그래서 애들이 날 무시하는 것 같아. 내 탓이겠지만. 다섯 번째, 도덕성 강요형 협박자. 아무리 너한테 잘못했지만 그래도 부모님인데 네가 책임져야지. 우리는 효도하는 사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성적인 부부 또는 연인, 부침성 좋은 친구,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직원이 되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의무감이 들기도 하고 당연하게 해야 한다고 느끼겠지만 정말 나쁜 건 이걸 빌미로 우리에게 죄책감을 안기고 더 나아가 서로의
관계를 제멋대로 주무르려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게 문제겠죠. 그럼 이런 흔한 정서적 협박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방법은 없습니다. 이 협박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을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감과 자기애가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건 상대를 아무리 사랑하고 중요한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이 느낀 감정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라면 새로운 정의를 써내려가야겠죠. 네가 떠나면 난 죽을 거야 라고 집착의 굴레를 씌우는 게 아니라 네가 있어서 내 삶이 더욱 아름다워졌어 라며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축복해줄 수 있어야죠. 그러니 여러분에게 중요한 대상이더라도 그들에게 해야 합니다. 당신과 어려움을 헤쳐나갈 테지만 올바른 방법을 사용해야만 함께 손을 잡고 맞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첫 번째로 감정에서 한 발짝 떨어지기. 저 사람은 나에게 죄책감을 심으려 한다 라는 인식. 두 번째, 단호하게 경계선을 긋기. 나는 네 감정을 책임지지 않아도 돼 라는 태도. 세 번째, 상대의 패턴을 파악하고 흔들리지 않기. 그건 너의 감정이지 내 감정이 아니야 라고 되새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수동 공격성 성격 장애인 사람들을 마주합니다. 알겠다 라고 대답해놓고 전혀 행동에 옮기지 않는 사람, 비아냥거리는 말을 해놓고 농담인데 왜 다큐로 받아들여, 중요한 일을 두고 맞다 깜빡했다 를 주기적으로 고의인 듯 아닌 듯 하는 사람. 단순히 건망증이 심하거나 변덕이 죽을 듯한 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우리에게 소극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동 공격성을 지닌 사람은 심각한 미루기 환자입니다. 그들은 결코 그 일을 하기 싫다고 말을 안 할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못 견뎌서 대신 팔을 걷어 붙일 때까지 일을 미루고 또 미뤄 결국 하고 싶지 않았던 그 일을 피해가는 거죠. 오늘날 이런 수동 공격성이 성격장애로 크게 구분되지 않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보여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과 행동 사이의 차이를 짚어 같은 실수를 저지른다면 절대로 이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하셔야 해요. 단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하면서 화를 내지 않기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란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모를 뿐더러 오히려 피해자인 척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그런 수동 공격성을 띠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마음 챙김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규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잘 안 되는 것들이 왜 안 되는지 먼저 알면 좋겠죠. 여러분이 헬스장을 끊고 3, 4일밖에 못 가는 진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3개월보다 6개월, 6개월보다 1년이 더 저렴합니다. 그러나 비싼 3개월보다는 6개월이나 1년을 끊게 되겠죠. 피트니스 센터를 최소 몇 번 가야 하는지, 1년의 회원권이 가치가 있는지, 이 같은 문제는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결국 결정 피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정신적 피로를 느끼면 우리의 몸은 휴식 모드로 전환하려 합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피곤한 일로 여기고 이를 피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는 얘기죠. 이미 회사에 출근해 피곤하게 일했다면 피트니스 센터로 무거운 발걸음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 쉬고 싶은 것이 당연하겠죠. 인생에 도움이 되는 책과 다큐멘터리는 저장을 해놓고 묻어두고 액션 또는 코미디 영화를 보는 데에는 고민 없이 보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겠죠. 언젠가 꼭 만들어 먹고 싶은 음식은 저장해두지만 당장 지금 끼니를 달랠 나의 뇌는 배달앱을 켜고 있는 것처럼요. 이렇듯 자기 통제에는 체력과 정신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앞선 행동을 두고 과도한 가치 폄하의 저주라고 불리는데 이것을 극복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내 미래의 자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미래보다 현실적인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는 겁니다. 둘째, 해야 할 일에 공약을 겁니다. 평소에 자주 보이는 곳에 붙여놓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큰 목표 아래 단계성을 가진 작은 목표를 나누어 하나씩 완료합니다. 바디 프로필을 찍는 게 큰 목표라면 아침에 운동을 하는 건 작은 목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전 6시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세수를 하는 것처럼 엄청 작지만 운동을 갈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처럼요. 그러나 여기서 조심할 것은 속어 격발입니다. 문제 행동이 사라지기 전에 갑자기 그 문제 행동이 폭발하면서 더 심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왜 우리 그동안 잘 지켜오던 식단 관리를 단 한 번의 폭음과 폭식으로 엉망이 된 적 없으신가요? 2주 동안 열심히 하던 영어 공부를 어느 순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적은요? 책을 매일 읽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책을 전혀 펴지 않았던 적은요? 성공을 앞두고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것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대뇌가 온 힘을 다해 우리 자신과 맞서 싸우고 있는 중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더 악화되는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이건 노력의 부재나 의지박약이 아니라 당연하게
강하게 오는 겁니다. 대뇌는 여러분을 궁지에 몰아넣고 반격을 가할 때를 기다리다가 터뜨릴 거예요. 성공의 문턱에서 자꾸만 이를 그르치게 되는 이유는 자신의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소고격발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상계획을 꼭 세워두고 혹시라도 그 격발에 처참하게 무너지더라도 그 단 한 번의 반격에 당했다고 생각하고 바로 돌아오는 겁니다. 금주, 금연, 다이어트, 공부 등 무언가를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의 대뇌는 딱 성공의 문턱 바로 앞에 배수의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완벽보다는 실행이 낫습니다. 대충대충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지만 어느 순간은 평범하거나 평균이기만 하면 된다는 논리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옛 친구와 지금까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사업 파트너와 술김에 호영호재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월급이 적어도 대충 일을 해내는 것도, 그런 실적이 좋지 않은 여러분을 해고하지 않는 사장도 모두 대충대충 적당히의 공이 큽니다. 양측의 심리적 수용력을 모종의 균형 상태로 만들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해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에 쉽게 지배되어 살고 있는 거죠. 그 안락지대는 즐겁지 않을 겁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이 없을 테고 세상을 비관하게 바라보고 우정, 사랑, 혈육의 정, 이익 등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이미테이션이라 치부하고 기꺼이 대충의 성과로 치장하고 국민 공범 시스템을 형성하게 되죠. 남들 다 그러는데 나만 튈 필요 있나? 그러나 절대 한 사람의 힘을 얕잡아봐선 안 됩니다. 훌륭한 책임자 한 명이면 악습을 바로잡아 전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만으로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지각을 자주 하는 사람 둘이 만나면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늦게 나오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약속 시간이 1시여도 절대 그 시간에 서로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약속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며 약속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존중하는 마음에 지각을 자주 하는 사람조차도 발빠르게 움직이게 되겠죠. 여기서 아까 말한 수동 공격성 사람들은 그래도 늦을 겁니다. 혹시 지각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무라지 마세요. 그저 여러분 한 사람이 지속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만으로 스스로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대충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요구를 하느냐에 따라 삶의 품격이 달라지니까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수동 공격성이 아니라 진짜 실수인데요. 심리학자들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되짚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출근길이 멀면 시간을 단축할 방법을 생각하고,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라면 숙면을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길다면 전날 챙겨놓는 것처럼 이런 과정들이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 연습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친구가 많으신가요? 우리는 친구가 많아도 다 함께 홀로 있습니다. 즉 함께 있어도 홀로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SNS에서 많은 좋아요와 댓글은 한밤중에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에너지와 같지 않듯 우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상호 간의 자기 표출입니다. 즉 자신의 상태에 대한 진솔한 교류에서 비롯되는 거죠. 친구가 많아도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거나 함께 어울리기는 하지만 서로의 생활이나 취향, 성격에 대해 알려하지 않고 그저 즐기기만 한다면 자연스레 외로움이 싹틀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친구가 단 한 명뿐이라도 그의 근황에 관해 속속들이 알고 있고 상대 또한 나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면 외롭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거예요. 즉 외롭다는 건 성격이 아니라 유의미한 교류가 있는가 없는가인 거죠. 그러니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 근황을 묻고 나누고 서로 간의 비밀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유의미한 교류가 되도록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겁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들의 5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대면하기입니다. SNS로 메시지만 주고받던 사이더라도 나도 알고 너도 알지 라는 표현을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깊은 신뢰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표정으로 할 수 있는 건데 딱히 변태처럼 윙크하는 것만 아니면요. 두 번째, 이야깃거리입니다. 소소한 이야깃거리를 준비하되 소문 같은 것들은 지뢰라는 생각으로 피해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귀를 기울일 줄 알며 항상 이야깃거리가 넘치되 절대 소문을 입에 올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요리를 즐겨 하세요? 도시락이 정말 맛있어 보여요. 실제로 도시락 맛은 어때요? 다음에 만드는 법 알려주시면 안 돼요? 현황, 느낌, 정보 등을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셋째, 스마트폰을 내려놓기입니다. 그냥 대화 중에 폰을 꺼내지 마세요. 꺼내는 순간 누군가가 뛰쳐나와서 망치로 부실 거라고 상상하시면 편합니다. 넷째, 중요한 포인트, 사소한 것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력이 좋지 않다면 특징을 하나씩만 기억하세요. 함께 점심시간 카페에서 직장 동료들과 음료를 고른다면 여기 대리님이 좋아하는 디카페인은 없나봐요. 이처럼 생일을 기억하는 것보다 적당한 때 상대가 무심코 얘기했던 사소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노라 티를 내주면 오히려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소문의 사자가 되라. 아까 소문은 지뢰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하실 수 있는데요. 긍정적인 소문의 사자가 되라는 거죠. 사람은 모두 자신을 칭찬하고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 합니다. 가십이나 루머를 멀리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동료의 특징을 기억하며 그 장점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인복이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인복은 같은 일도 더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혼자서는 어려운 일을 쉽게 헤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유머가 있다면 더 좋겠죠. 유머란 깊이 있는 관찰 결과를 다정하게 전달하는 방법이라는 명언이 있듯 하루 3분만 이 5가지를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인복이 터져 나올 겁니다.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석탄은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 짓눌려야 하고, 포도는 와인이 되기 위해 짓눌려야 하고, 꽃은 향수가 되기 위해 짓눌려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알 것이다. 왜 주변에서 너 하나를 그렇게 짓누르려 하는지.